지금 말하지 않으면 자식과의 관계엔 다음이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기록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먼저 남아있는 밤. 자식과 통화를 하고 난 뒤 이상하게 마음이 남는 날이 있습니다. 사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통화를 끊고 나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남습니다. 큰 말다툼은 없었고 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라. 알았다. 내가 편한 대로 해라. 그 말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은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야 말하지 않은 말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말하지 않음이 관계를 어디까지 데려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된 순간부터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보다는 자식의 형편을 살피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서운함은 철없는 투정처럼 느껴졌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만이 어른스러운 미덕이라 믿으며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지워가며 쌓아온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낯선 정적을 마주합니다. 내가 참아주면 자식이 편안할 줄 알았고 내가 입을 닫으면 가정이 화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작 내 안의 목소리가 어떤 음색이었는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조차 잊어버린 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그 침묵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나와 자식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유리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외롭고 차가운 벽 말입니다. 처음 삼킨 말. 자식이 이렇게 말하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려고 이미 결정을 끝낸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저항이 일어났을 겁니다. 틀렸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선뜻 괜찮다고 하기도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잠깐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말할까? 아니면 다음에 말할까? 괜히 지금 말하면 분위기만 흐려질 것 같았고 자식 기분만 상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잔소리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당신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알았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 말 뒤에 남은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버린 다음 날들. 비슷한 상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통화가 이어집니다. 이번에도 자식은 결정을 먼저 말합니다. 당신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이번에도 말할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넘긴 이야기였기 때문에
다시 꺼내기 애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선택이 하나 더 쌓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자.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넘기자. 그 선택들은 모두 관계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에는 늘 시간이 쌓입니다. 처음 한 번은 배려였고, 두 번째는 습관이었으며, 세 번째는 포기가 됩니다. 포기는 무관심보다 무섭습니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깊은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침묵이 자리를 바꾸기 시작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화의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점점 더 빨리 말합니다. 설명은 줄어들고 통보에 가까워집니다. 의견을 묻는 질문은 사라지고 결과만 전달됩니다. 당신은 그 변화를 말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느낌으로만 알아차립니다. 아이고, 내가 점점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 깨달음은 분노가 아니라 묘한 공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히 말해봤자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하는 선택이 아니라 경계를 지우는 선택입니다. 마치 파도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선을 조금씩 지워나가듯이 당신의 존재감도 자식의 일상 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흐릿해져 갑니다. 자식은 이제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강진의 밤 삼켜버린 진심. 죄인이 되어 먼 강진 땅으로 쫓겨온 정약용. 그가 밤마다 붓을 든 이유는 학문을 전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자식들에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닿지 못할 것 같은 아비의 절박함이 그를 쓰게 했습니다. 기별도 없이 찾아온 자식 소식에 그는 기뻐하기보다 행여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세상에서 길을 펴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쓴 편지들입니다. 그 기록들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심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기록 속에 머문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식에게 부지런해라, 공부해라, 엄히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너희의 앞길을 막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수천 번 삼켰을 겁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스승의 목소리를 냈지만 등잔불 아래 홀로 남은 그의 어깨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내 못난 처지가 자식 인생에 흠이 되면 어찌할까? 그러한 걱정에 말을 아끼고 또 아꼈던 그 절제는 사실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남긴 기록의 틈새에서 차마 자식에게 내뱉지 못한 채 삼켜버렸던
우리의 목동 같은 진심을 봅니다. 이미 묻지 않게 된 대화. 다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은 당신의 의견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고 당신에게는 결과만 전달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서운함보다 낯설음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어딘가 멀어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관계에서 지금 말을 꺼내는 것이 더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선택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관계의 다음 장을 조용히 지워갑니다. 말하지 않음이 관계를 정리하는 방식. 정약용은 알았습니다. 부모가 입을 닫고 마음을 숨기면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유배지의 척박한 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이 침묵이 훗날 자식들에게 차가운 벽으로 남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며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이 붓을 들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한마디의 용기가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서랍처럼 여겨지기 쉬운 존재가 됩니다. 필요할 땐 찾지만 그 서랍이 타락하는지는 누구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 서랍을 굳게 잠그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직 정리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관계가 멀어진 뒤가 돼서야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하나씩 기록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정약용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원했던 모습으로 자식들과 마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수많은 편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정말 배려였나요? 아니면 상처받기 싫어 쳐놓은 울타리였나요? 아, 이게 내 상태였구나. 내가 너무 오래 나를 지우며 살아왔구나. 그저 그 마음 하나만 챙기시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정약용도 그 밤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붓을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침묵이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